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립선염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문답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여러 가지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남자한테 전립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전립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기능과 역할이 또 위치는 어디에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전립선은 여성한테 자궁이 있듯이 남성한테 그 비슷한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생식기관입니다. 주로 골반 안쪽에 있고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근육층 바로 위에 있는데, 이 모형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가 이제 음경이고 요 밑에 조그마한 골반 밑에 이렇게 받쳐주는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밤톨만한 크기로 이제 전립선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방광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립선은 우리 정액의 일부인 전립선액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전립선액이 정자를 보호하고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질이죠. 그리고 위치상으로는 방광 바로 밑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전립선이 뭐 커진다거나 딱딱해진다거나 하는 이런 형태적 변화가 생기면 아무래도 소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남성들한테 성생식 활동, 그 다음에 배뇨 활동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기는 밤톨만한 크기라고 그래요. 자기 손가락, 엄지 손가락 있죠? 여기 네. 한 마디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의 밤톨만한 크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지 않은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작아요. 그렇게 크진 않고, 막상 보면 요만하니까, 작은 밤알이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네. 대신에 그 특수한 지방세포로 되어 있어요.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탄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기를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네. 나중에 이제 이게 탄력을 잃거나 딱딱해지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중요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이 되겠어요. 전립선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전립선염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립선에 염증이 발생한 거죠. 염증이 발생했다는 것은 전립선 가볍게 손상성 변화가 생겼다. 원래 염증이라는 건 세포가 손상된 현상이고, 보통 손상된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손상된 부위에 보통 이제 면역 활동이 개시가 되면서 백혈구가 많이 증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전립선액을 짜냅니다. 우리가 직장수지 검사라고 해서 손으로 그 항문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직장 안쪽을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앞쪽에 바로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립선액이 짜낼 수가 있는데, 그 전립선액을 현미경으로 봐요. 네. 그럼 한 300배짜리로 해서 확대해서 보면은 그 한 시야당 백혈구가 한 10개 정도 이상이 보이면 전립선염이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립선에서 손상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백혈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를 전립선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들여다보면 이런 백혈구가 많지 않은데도 염증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염이 약간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규정을 내리기가, 그리고 또 광범위하게 염증이 실제로 백혈구가 많이 드러나지 않아도 통증이 있거나 소변 증상이 있어서 전립선하고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통증의 경우에는 골반 통증 증후군, 이제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제 소변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전립선 증후군, 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염은 없어. 그런 경우, 그러니까 백혈구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통증, 뭐 소변 같은 전립선염 증상 비슷한 것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골반 통증 증후군이나 전립선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후군의 명칭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네. 증상은 있는데 검사해 보면 백혈구 숫자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안 된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깨우뚱깨우뚱 하거나, 네.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 중심으로 치료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제 방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염증에 준해서 치료약을 제공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립선염이 생기면
몸의 어떤 증상들, 특히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어떤 불편한 증상들이 있나요? 전립선염은 크게 세 가지 증상군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통증, 두 번째가 소변 증상, 세 번째가 성기능 증상. 이게 이제 전립선염의 3대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통증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과 그 주변 조직이 이 긴장이라든가 또 순환부전 형태로 인해서 그 연관통 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회원부에 발생하는, 이 회원부라고 하는 거는 고환하고 항문 그 중간 사이를 회원부라고 해요. 네. 그 회원부 통증.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항문 통증.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제 고환 통증, 음경 통증, 이런 주변으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랫배, 치골 부위라고 하죠. 네. 아랫배 쪽도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부위에 이제 통증 부위가 발생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 증상이 생겨요. 소변은 아까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커지거나 부으면 그 위쪽에 있는 방광을 이렇게 살짝 압박을 하거든요. 압박을 하면 방광은 방광벽에 미치는 방광 압력을 읽어서 소변이 마렵다라는 신호를 결정하기 마련인데, 네. 소변이 안 차 있어도 이 전립선이, 커진 전립선이 방광 기저부를 누르고 있으니까 방광 압력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아도 요일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빈뇨입니다. 빈뇨. 네, 자주 화장실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4시간에 한 번 화장실을 가는 게 정상인데, 전립선염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2시간 이하로 떨어져요. 네. 그래서 2시간에 한 번 가시는 분도 있고, 또는 뭐 1시간에 한 번씩 가시는 분도 있고, 이거보다 더 심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빈뇨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소변을 자주 보다 보니까, 게다가 소변량은 많지 않잖아요. 네. 소변이 당연히 시원치 않죠. 소변이 시원치 않고 가늘고 끊기고 힘이 없고, 그리고 충분한 방광압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짜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잔뇨가 자꾸 생겨요. 예, 소변이 남아가지고 소변 다 보고 난 이후에도 소변이 남아서 이제 찝찝한 그런 상태를 이제 호소를 하죠. 이게 이제 전립선염이 가지고 있는 소변 증상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기능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발기부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루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발기는 결국은 음경으로 지나가는 음경 동맥이 혈관이 확장되는 현상인데, 네. 그 음경 동맥이 전립선의 주위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전립선이 붓거나 긴장하게 되면 이 내려가는 혈관이나 음경 쪽으로 내려가는 혈관이나 신경에 대한 압박성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립선이 긴장이 될 때 붓거나 충혈되면 그 전립선 아래쪽에 골반 기저근이라고 있는데, 이 골반 기저근도 같이 딱딱해지고 긴장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밑을 통과해서 음경 쪽으로 혈관하고 신경이 지나가는데, 얘가 압박을 당합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얘가 이제 밑에 있는 골반 근육이 딱딱해지면 이렇게 수직으로 통과하는 혈관이나 신경 등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혈관 확장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전립선염이 발생한 다음에 발기력도 떨어지는 상황들을 종종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립선은 실질적인 사정에 관여하는 사정기관이에요. 예, 정액을 이동시켜서 전립선 안쪽 공간에다가 이렇게 모아뒀다가 바깥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남성들이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전립선을 물리적으로 마찰 또는 진동작을 줘야 돼요. 네. 근데 원래는 전립선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 전립선이 염증이 생기면 붓거나 딱딱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해지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이 얼굴에 밋밋한, 원래 얼굴에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큰 여드름이 생겼어요. 뭐 종기가 좀 나. 네. 그럼 이 부위를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엄청 아프잖아. 네. 근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립선이 붓거나 충혈되면 그 주변을 이렇게 쓸어줄 때 전립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수축과연이 빨리 결정이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액을 빨리 사출시켜버리는 조루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 소변, 성기능 증상이 전립선염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는 3대 증상이고, 이 중에서 가장 빈발하는 게 통증하고 소변이고요. 네. 성기능 증상까지는 항상 성기능 증상까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반드시 전립선염이 생기면 성기능 변화까지 가는 건 아니고,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아주 좀 좋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면 이제 성기능까지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나이가 많으신 남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소변 누고 나서 잔뇨감이 계속 남는다든가 아니면 소변도 자주 보러 간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이 전립선염 때문일 수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나이가 들어서는 전립선염 때문이 아니더라도 네. 전립선 비대라는 증상 때문에 전립선이 용적이 커져요. 네. 전립선에 있는 세포들이 지방 조직으로 치환되면서 전립선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소변이 나오는 그 소변길이 좁아집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염증하고 조금 다른 이유예요. 전립선이 이제 생리적으로 이렇게 커지면서 소변길이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변 보기가 시원치 않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도 물론 이제 소변 증상을 갖긴 하지만 염증하고는 약간은 다른 모습이 좀 있다. 성병으로 전립선염이 생길 수가 있나요? 물론이죠. 원래 전립선염이 발생하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접촉 이후의 감염이거든요. 성적 접촉 이후에 발생하는 질병을 성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병이 먼저 선행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요도염부터 시작을 해서 상행성으로 이쪽으로 감염이 되면 네. 요도에서 전립선 쪽으로 이행이 되면서 전립선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전립선염이 성병이다라고는 맞진 않고요. 그러니까 성병을 앓았던 부분 중에 일부분들이 이제 전립선염까지 또 이행이 되고 그게 이제 만성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염은 성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도 꼭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칫 여성분들은 뭐 주변에 이제 자기 남자친구나 또는 남편분이 전립선염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심각하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외부에서 어떤 외도를 통해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심각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적 접촉 없이도 전립선염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는 건 조금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